현재 우리나라의 2030 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며 부를 축적하기 어려워지면서 자력으로 성공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옛말로 치부되곤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 절반은 부모가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일 정도로 부모의 소득이 자식의 교육 수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부모는 재산만 못 물려주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방법도 못 물려준다 라는 말도 생겨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난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본인의 힘으로 자수성가한 부자들도 있습니다. 메신저 어플로 시작해 국민 브랜드가 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한국게임산업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스마일게이트의 권혁빈 이사장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세계 50대 부자와 한국 50대 부자에도 점점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가난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습관이 답이다의 저자 톰 콜리는 백만장자 집안에서 태어나 9살 때 집안이 파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5년 동안 233명의 부자들과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부유한 사람, 특히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습관에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자는 삶을 구성하는 습관을 바꿔서 나쁜 습관을 줄이고 좋은 습관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거나 현재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성공자들처럼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를 가난으로 이끄는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가난해지는 습관 5가지를 책 습관이 답이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태도. 가난한 사람 중 78%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중 54%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뇌의 망상활성계와 해마는 생각과 부합하는 실체를 제공하려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실제로 인생에 부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악인으로 규정하고 돈을 밝히는 것은 속물이나 하는 짓이라며 매도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돈이 많지 않아 라는 생각을 되뇌인다면 이 생각이 은밀하게 뇌의 망상활성계와 해마의 지시에서 돈이 많지 않은 것을 확인시키는 일을 하도록 이끕니다. 혹은 나는 운이 나빠 라는 생각은 정말로 불운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뇌는 밤낮으로 작동해 정말로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을 믿는다면 부정적인 사고에 지배당해 경제적으로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재정 상태나 삶의 환경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진다는 빈익빈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겁니다. 부자들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환경을 통제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부추기는 비판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TV나 뉴스, 라디오, 잡지, 책, 팟캐스트 등의 정보 매체 또한 선별해서 이용합니다. 부자들은 부정적인 태도가 가난으로 이끄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만큼 긍정적인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백만장자들 중 54%는 자신의 낙관주의가 성공의 견인차라고 믿었으며 43%는 자신이 언젠간 부자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79%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믿는 긍정적인 태도를 항시 견지했습니다. 백만장자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를 항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뭐뭐라면 게임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들 때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으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챔피언처럼 생각하라 해서 만약 뭐뭐라면 게임을 통해 악마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마음속에서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 생각들과 의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만약 뭐뭐라면 게임을 했습니다. 모두가 이 사업이 실패한다고 할 때 속으로 만약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둔다면,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내 명성이 높아진다면, 만약 이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즉각 중단시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부자들은 긍정 연습을 통해 태도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20분간의 명상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잠재우고 긍정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처음에 눈을 감고 100가지 숫자를 세며 모든 생각을 선로에 늘어서 있는 열차의 객차처럼 태워보내고 숫자 세기가 끝나면 이상적이고 완벽한 인생을 그려보며 자신이 그 완벽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벽한 가정, 완벽한 친구들, 완벽한 직업, 완벽한 집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금전적 걱정이 사라지며 모든 목표와 꿈이 실현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삶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항시 무의식에서 기회를 포착하려 작동하고 있죠. 명확한 성공의 모습을 그려내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이 찾아내야 할 성공의 몽타주를 그려주는 겁니다.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한 습관인 것이죠. 부자들은 절대
절대하지 않는 가난해지는 습관 두 번째, 인생 무계획입니다. 에디슨은 사람들 중 5%는 생각을 하고 10%는 자신이 생각한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85%는 생각하느니 죽는 게 낫다고 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자는 연구에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에게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이 아니더라도 자주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정이 없는 아침 시간, 출퇴근 시간, 샤워 시간 등 틈틈이 혹은 시간을 내어서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로 직업, 재정, 가족, 친구, 사업관계, 건강, 꿈과 목표의 설정, 문제점, 자선활동, 행복 등에 대해 생각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하며 계획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반면 저자의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중 95%는 인생 계획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작가는 성공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이라는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바라는 인생을 그린 대본을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대본은 성공을 위한 청사진이 됩니다. 이러한 청사진은 장기적인 목표가 되고, 목표가 생기면 이를 이루기 위해 열정이 생기게 되고, 열정은 목표를 이루게 하는 끈기, 집중, 인내 등을 갖게 만들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게 합니다. 부자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자신만의 꿈, 자신만의 목표, 소명을 추구하며 열정을 가지고 일해서 성공을 이룩해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일이 자신의 소명이라면 머릿속에 떠오른 그 소명이 목표인지 아닌지 의심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의심이 든다면 목표를 아직 찾지 못한 거라고 확신해도 좋다고 합니다. 억지로 목표를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목표의 노예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진짜 목표이자 소명은 그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목표와 소명을 이루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절대하지 않는 가난해지는 습관 세 번째, 가난해지는 건강 습관입니다. 연구 대상의 가난한 사람들 중 77%는 운동을 하지 않고 97%는 매일 300kcal 이상의 정크푸드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66%는 표준 체중보다 14kg이 더 나갔다고 합니다. 가난해지는 건강 습관은 불운을 만듭니다. 불운은 결국 가난해지는 습관, 가난해지는 행동, 나쁜 결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인 것이죠. 반면 부자들 중 76%는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더 많은 산소를 뇌로 보내는데, 산소는 뇌세포의 기능 개선을 돕습니다. 뇌세포를 성장시키고 뇌의 성장을 돕는 호르몬을 공급하는 것이죠. 뇌세포들이 성장할수록 뇌는 영리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또한 부자들은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해서 면역력 저하를 방지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고 정크푸드와 술을 절제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면역체계를 개선하는 보충제도 섭취한다고 합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주 3회 이상 반드시 운동하며 무슨 일이든 잘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건강해야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건강과 에너지 관리는 성공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과 에너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자들은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저자의 연구에 등장하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중 89%는 매일 밤 7에서 8시간의 잠을 잤습니다. 시간을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백만장자들도 수면에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양질의 수면을 취했습니다. 렘 수면을 통해서 하루 동안 학습한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깨어있는 동안 뇌의 기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수면에 시간을 쏟는 것은 일종의 투자인 것이죠. 부자들은 절대하지 않는 가난해지는 습관 네 번째, 하나의 소득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원이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유일한 소득원은 직업인데, 직업을 잃으면 유일한 소득원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 중 95%의 사람은 저축을 하지 않고 있었고, 대부분은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는데, 결국 그들에게는 은퇴 자금도, 자녀의 대학 학자금도, 기회를 대비해 뭔가를 준비할 자금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개의 소득원을 개발했으며, 저자의 연구에서는 3개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65%는 처음으로 큰 돈을 벌기 전에 최소 3개의 소득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면 경기 침체가 와서 하나의 소득원이 일시적으로 손상을 입더라도 다른 소득원에서 수입을 얻어 안정적인 경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부자들은 절대하지 않는 가난해지는 습관 다섯 번째, 독서하지 않기입니다. 저자의 연구에서 가난한 사람들 중 92%
20%는 배움을 위한 독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사람 중 79%는 오락적인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성공을 위한 성장을 위해 독서를 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저자는 성장은 매일 하는 독서와 스스로 하는 학습에서 나온다고 말하며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매일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에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신경학자인 벤 카슨은 디트로이트 빈민가 출신이었습니다. 카슨의 어머니는 자식이 빈민가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서 어린 카슨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을 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매일 책을 읽도록 매주 아들에게 읽은 책의 줄거리를 한쪽 분량으로 써오라고 시킨 거죠. 이를 위해 어린 카슨은 매일 도서관에 가서 몇 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 매일 책을 읽는 부자 습관이 카슨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카슨은 가난했지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이 빈곤에서 탈출해 부를 이루었다면 자신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국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은 카슨이 학교에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줬고 성적이 올라 카슨은 자신감을 얻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지금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카슨의 어머니가 바랬던 대로 어린 카슨은 빈민가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부자의 삶으로 진입하게 된 거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카슨의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어린 카슨이 책을 읽는 부자 습관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글을 읽지 못하지만 책의 줄거리를 써오라고 시킨 거죠. 책을 읽는 습관을 통해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모두 사례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책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그는 엄청난 독서광으로서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자신들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미국 도서관과 전 세계 도서관의 기술을 지원하곤 합니다. 부자들은 오락적인 목적이 아니라 지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독서를 했습니다. 부자들 중 88%는 매일 30분 이상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를 합니다. 독서를 하더라도 58%는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며 가난을 이기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사고방식, 도전, 성공과 실패 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55%는 자기 개발 서적을, 51%는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유해지는 습관과 가난해지는 습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며 습관 시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소를 하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시소의 한쪽에는 자신이 지닌 모든 부유해지는 습관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가난해지는 습관이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모든 습관 중 50% 이상이 부유해지는 습관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가난하다면 이는 자신의 습관 중 50% 이상이 가난해지는 습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중산층이라면 부자가 되는 습관과 가난해지는 습관이 절반씩 있다는 이야기겠죠. 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습관 시소를 부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도록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중산층인데 부유해지고 싶다면 두세 가지의 부유해지는 습관을 추가하거나 혹은 가난해지는 습관 두세 가지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죠. 습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일상 행동 가운데 40%가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 중 40%는 의식하지 않고 자동 모드로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40%를 주관하는 부유한 삶과 가난한 삶을 가르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습관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습관을 추적해서 습관 인식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습관을 평가해 보는 겁니다. 좋은 습관에는 플러스를, 나쁜 습관에는 마이너스를 표시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을 모두 알아냈다면 이제 나만의 부자 습관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3주에 걸쳐서 한 주마다 아침 습관, 낮 습관, 밤 습관으로 구분지어서 한 주에 한 습관씩 성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3주의 시간 동안 습관을 쌓아가면 습관 시소가 부유해지는 쪽으로 기울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공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어떤 것인지 나쁜 습관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머릿속에만 들어있다면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삶에서 실현되어야 빛을 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쁜 습관을 하나씩 지워가고 좋은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면 분명 어느샌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작가는 무엇을 믿느냐가 무엇이 되느냐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도 맞고 자신이 가난할 거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 또한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결국엔 성공에 이를 것이라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새해가 다가오는 연말, 허물을 벗고 새 옷을 입듯 나쁜 습관을 벗고 좋은 습관을 입는 여정을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